가장 가난한 북한 특작군과 가장 부유한 멕시코 카르텔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20만이나 되는 북한 특작군을 멕시코 카르텔이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멕시코 카르텔이 악명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북한 특작군의 상대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보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특수부대가 범죄 조직조차 소탕하지 못하면 그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카르텔은 멕시코 군경을 상대로 오랜 기간 싸워왔고 결국 살아남아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인 2011년에는 멕시코 정부가 군인 537명, 경찰 4,038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은 무려 8만 7천 명에 이르고 지역경찰과 지방정부마저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멕시코 카르텔은 어쩌다 이렇게 새가 불어난 걸까요? 1970년대 이후 멕시코 각 지역에 카르텔이 등장했지만 수십 년간 가족 중심으로 운영됐고 직접 재배해야 하는 자연마약을 주로 공급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콜롬비아가 마약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 대부분도 카리브 도서국가들을 통해 운반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멕시코 카르텔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콜롬비아의 협공으로 콜롬비아 카르텔이 약해지거나 해체되면서 그 자리를 멕시코 카르텔이 꿰찼죠. 그렇게 카리브 도서국가들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던 마약 대부분이 멕시코를 거쳐 들어가게 됐고 멕시코 카르텔이 대륙 간 마약 유통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에 멕시코 카르텔은 가족 중심에서 전문 조직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마약 관련 이권을 위한 영역 다툼으로 훨씬 극악해졌습니다. 보다 못한 멕시코 정부가 2006년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오히려 멕시코 카르텔이 더 잔인해지고 더 무장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멕시코는 자국 내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피살됐고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죠. 멕시코 카르텔이 보유한 무기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올라가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무기가 내려오는 루틴입니다. 1년이면 약 20만 점의 무기가 밀수입되고 2004년에 미국이 살상무기 구매 금지법을 폐지하면서 밀수입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멕시코 카르텔은 이미 미국 주요 대도시의 거점을 확보해 놓아서 밀수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2019년에는 4만 건 이상의 피살 사건 중 70% 이상이 총기에 의한 것일 정도였죠. 이러다 보니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서 군 병력조차 매복 공격받거나 밀려 퇴각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고 직업군인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에 투입하면 그 빈자리를 징집병이 메웁니다. 하지만 제대한 젊은이들에 대한 국가적 복지가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제대한 젊은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카르텔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 보니 멕시코 카르텔의 조직원은 무려 18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자산 규모는 500억 달러, 한화로 약 59조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죠. 멕시코 카르텔은 한국의 국방 예산과 비슷한 자산으로 고도의 통신 네트워크까지 구축하고 있으며 개인 화기는 물론 각종 중화기와 장갑 차량까지 갖춘 군대라 해도 무방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군 병력 17,000명을 투입했지만 멕시코 카르텔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2020년에 미국 마약 단속국은 멕시코 카르텔 두목에게 1,000만 달러나 되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특작군은 어떨까요? 북한 특작군은 육해공 특수부대를 통합한 북한판 미합동 특수작전 사령부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미합동 특수작전 사령부는커녕 한국 특전사와 비교하는 것조차 실례일 정도입니다. 북한 특작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경보병은 차량이나 헬기를 타는 현대적인 경보병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전통적인 경보병으로 개인 장비마저 부실한데요. 당장 열병식에서 확인된 경보병의 개인 장비는 언뜻 보면 중국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방탄모를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북한 특작군은 경보병뿐만 아니라 저격병, 항공육전병, 해상저격병, 항공저격병, 상륙돌격대대, 적후산업활동부대 등 다양한 병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중 항공육전병이 사격, 체력, 훈련의 질 모두 우수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육전병은 러시아나 중국의 공수부대와 달리 경보병만으로 구성됐고 수송기로 후방 지역에 투입해 제2의 전선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투기와 미사일이 발달한 오늘날에 수송기로 후방에 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당장 한국 공군에는 F-35를 비롯한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수백 기나 있으며 촘촘한 방공망은 물론 각종 대공무기도 질비해 있습니다. 그런 한국의 북한의 수송기가 수많은 항공육전병을 태우고 남하하면 그대로 공중에서 분해될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늘의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멕시코 카르텔인데요. 멕시코 카르텔을 상대로 북한 특작군을 투입하면 RPG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2015년 5월 1일에는 신흥 마약갱단이 RPG로 군 헬기를 격추했고 탑승하고 있던 병사 8명이 전사했습니다. 신흥 마약갱단은 같은 해 4월 7일에는 경찰을 매복 습격해서 15명을 사살하는 등 가히 반군과 같은 위상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북한이 보유한 밀투나 MD-500은 멕시코 카르텔에 격추당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북한 특작군에는 장갑 차량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북한이 수송기로 장갑 차량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북한 특작군은 장갑 차량까지 갖춘 멕시코 카르텔과 맞서면 상당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장갑 차량은 중기관총, 박격포, RPG 등의 무장을 달 수 있으며 어지간한 총탄은 다 방어하는 군용 장갑차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멕시코 카르텔은 드론까지 활용해 다른 갱단은 물론 경찰까지 공격하기에 북한 특작군도 같은 상황에 처할 텐데요. 북한 특작군이 안티 드론건 같이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는 한 드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북한 특작군이 훈련의 질은 멕시코 카르텔보다 낫지 않을까요? 매년 공개된 훈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한국 특수부대처럼 전술적인 훈련이 아닌 비전술적인 훈련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화기를 난사하며 뛰어다니거나 보여주기용 동작을 취하고 개인 화기 없이 가로 폭약만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가 자폭하기까지 합니다. 원거리 무기가 지배하는 오늘날에 6탄 돌격만큼 비전술적인 건 별로 없는데요. 반면 멕시코 카르텔은 기초 군사 훈련이라도 받은 징집병을 대놓고 모집하며 군경과의 오랜 싸움으로 실전 경험이 상당히 쌓여있죠. 이렇다 보니 북한 특작군이 차량이나 항공기에서 내려 개인 화기를 난사하면서 뛰어오면 멕시코 카르텔은 딱히 뭘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엄폐물 뒤에서 조준 사격만 하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북한 특작군이 착용한 방탄복을 보면 방탄판이 들어가지 않아서 흐물거리는데 이러면서 총탄은 막지 못합니다. 이러니 북한 특작군은 비전술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후에야 정신을 차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특작군이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18만 명이나 되는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이 전원 북한 특작군처럼 무장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 특작군은 야전부대의 경보병까지 포함하면 2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를 자랑해서 어떻게든 전부 투입하면 멕시코 카르텔을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죠. 특수부대가 군벌화된 범죄 조직을 수적으로 압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입니다. 천조국처럼 특수부대 한 팀을 지원하고자 각종 항공기, 정보자산, 지원부대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특수부대원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부족해서 항공기도 제대로 못 띄우는 북한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머릿수라도 많이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주는 정근대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의외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과 CISA는 북한 해커들이 전세계 은행들의 불법 접속해 불법 송금과 ATM기를 통한 불법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경보를 발령할 정도니 말 다 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더불어 사이버 보안상 관심국으로 지정하고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 특작군보다 북한 해커에 의한 자산 유출이 멕시코 카르텔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죠. 북한 특작군과 달리 멕시코 카르텔은 전문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라 자산을 잃으면 충성심이 바닥나 서로 싸우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러니 북한은 특수부대보다 핵이나 사이버 같은 전력을 더 키워 어떻게든 한미연합에 도전해보려는 거겠죠. 20만이나 되는 북한 특작군을 멕시코 카르텔이 이길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